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 암, 바로 재발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제 다 나았다고 안심하던 분들이 1년, 2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암이 다시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죠.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식이라는 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2년 만에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요. 그 차이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의 암 전문 병원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대, 규슈대 연구진이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암 환자 회복 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치료보다 먼저 특정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 하나로 10년 생존율이 95%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음식이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반찬, 심지어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들까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암병원에서 실제로 금지된 그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챙겨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끄는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5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죠. 아침에 간단히 데워 먹기 좋고 아이들 반찬이나 도시락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이 암병원에서는 완전 금지예요. 왜일까요?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색을 예쁘게 만들고 맛을 진하게 하려고 특수한,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 암, 바로 재발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제 다 나았다고 안심하던 분들이 1년, 2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암이 다시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죠.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식이라는 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2년 만에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요. 그 차이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의 암 전문 병원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대, 규슈대 연구진이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암 환자 회복 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치료보다 먼저 특정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 하나로 10년 생존율이 95%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음식이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반찬, 심지어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들까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안병원에서 실제로 금지된 그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챙겨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끄는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5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죠. 아침에 간단히 데워 먹기 좋고 아이들 반찬이나 도시락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이 암병원에서는 완전 금지예요. 왜일까요?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색을 예쁘게 만들고 맛을 진하게 하려고 특수한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 첨가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위랑간 대장 점막을 자극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년 전부터 암 환자 식단에서 완전 제외됐어요.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은 담배만큼 위험하다고 분류됐죠. 아니, 그럼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예요. 진짜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근데 가공육은 그 고기에 색소, 향, 방부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고기 모양을 한 화학 제품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어요. 선생님, 전 고기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아침에 햄 조금, 소시지 하나요?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하나, 1년이면 300개, 10년이면 3000개가 넘습니다. 몸은 기억하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70살 남성분이 계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산책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시지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꼭 드셨다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 한 개가 그렇게 나빴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면 괜찮죠. 근데 20년 동안이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공육의 무서움이에요. 하루 한 입은 별거 아닌데 그게 수천 번 쌓이면 몸이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검진표에 이상 소견이 찍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햄은 고기가 아니다를 기억하세요. 진짜 고기를 드세요. 정육점에서 산 생고기를 집에서 삶거나 구워 드세요. 두 번째는 조리 방법이에요.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첨가물과 플라스틱이 섞여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꼭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세라믹이나 유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식단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간편하게 먹으려면 두부나 콩단백도 좋아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또는 달걀이나 등푸른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잠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라벨을 꼭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질산, 질산, 인산, 카라기난, 보존료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건 무조건 가공육입니다.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햄 하나만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 몸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햄 하나 줄이는 게 약 하나 덜 먹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째 음식은요, 바로 정제당과 가공 탄수화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달한 것과 하얀 것들, 흰쌀밥, 빵, 면, 과자, 주스, 딱 이 5가지 생각나시죠?
암세포는 이런 음식을 보면 박수치며 달려듭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 당이 바로 암세포의 연료예요. 우리가 달콤한 걸 먹는 순간 정상세포보다 먼저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쭈어볼게요.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음식 드셨나요? 아침에 흰쌀밥,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오후엔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엔 밥 먹고 과일 한 쪽, 다 합치면 각설탕 30개입니다. 놀랍죠? 흰쌀밥의 당지수는 각설탕과 거의 같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는 건 결국 하루 3번 당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암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하얀 음식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얀 밥,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단 3가지지만 이걸 끊으면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74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케일. 심지어 혈당 낮춘다는 여주까지.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 혈당이 200이 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과일 주스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주스는 그만 드시고 사과 반쪽만 씹어 드세요. 2달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되네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밥부터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으면 당 흡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갑니다. 두 번째, 간식은 통으로, 색은 어둡게.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껍질째 씹으세요. 사과 반쪽, 포도 5알이면 충분합니다. 빵이 먹고 싶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세요. 하얀 빵 대신 갈색 빵. 세 번째, 식사 순서를 살짝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 하나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몸이 한결 편안해져요. 네 번째, 단맛이 그리울 땐 꿀이 아니라 계피. 계피는 단맛을 대신해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차로 우려 마셔도 좋고 요거트에 살짝 섞어도 좋아요.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줄이고 주스 대신 물 한 잔 마시고 과자 대신 견과 한 줌.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일본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환자들의 3년 내 재발률이 무려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당 조절이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단맛을 줄이면 입보다 머리가 먼저 맑아집니다. 몸도 점점 가벼워지고요. 선생님, 그럼 과일도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지 말고 반만 드세요. 절반만 줄여도 혈당은 안정되고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 덜고 주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그 작은 선택이 내 몸의 불을 끄는 시작이에요. 세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그리고 바삭한 과자들. 누가 봐도 맛있죠?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 바삭한 한 입이 몸속에서는 불을 붙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기름을 아주 뜨겁게 가열할 때 생겨요. 기름이 끓는 순간 분자 구조가 뒤틀리면서 자연에 없는 인공지방이 됩니다.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포가 숨을 못 쉬게 되죠.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쌓이면 몸속 산소가 줄어들고 암세포가 편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튀긴 음식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고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몸이 "이건 낯선 물질이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암병원에서도 이 트랜스 지방을 가장 먼저 제한합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쓰는 행위, 치킨집,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기름을 다시 끓이죠. 그때 나오는 물질이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건 담배 연기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도 한 번 튀긴 기름 아깝다고 또 쓰죠. 그 한 번이 우리 몸의 염증을 몇 배로 키웁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치킨집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튀김기 옆에서 일하셨죠. 담배는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이 생겼습니다. 검사해보니 원인은 튀김 연기였어요. 기름이 타면서 나온 가스와 트랜스 지방 입자를 매일같이 들이마신 거죠. 그럼 이제 기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가정용 요리엔 충분합니다. 살짝 볶거나 구울 때는 아보카도유도 좋아요.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연기를 내면 이미 늦었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건 기름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트랜스 지방이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기 나기 전에 멈추기. 이게 황금 룰입니다. 세 번째, 튀김 대신 구이나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도 충분히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나 닭다리도 그냥 살짝 구워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 대신 감자를 찌거나 오븐에 굽기. 이 한 끼 차이로 몸속 염증이 달라집니다. 기름도 결국 음식이에요. 몸이 만드는 재료이자 세포의 재료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식용유, 튀김유,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 버리세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세포를 망가뜨리는 재료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름을 아예 약처럼 관리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 일주일에 2번의 등푸른 생선. 그게 암 환자 식단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몸속의 기름이 바뀌면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집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다음은요, 바로 과도한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불고기, 스테이크, 갈비탕. 냄새만 맡아도 힘이 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기가 우리를 살리는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없이 못 살아서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도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양과 종류, 이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붉은 고기예요. 붉은 고기엔 철분이 많죠. 그런데 이 철분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바뀌면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 번째, 암, 바로 재발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제 다 나았다고 안심하던 분들이 1년, 2년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암이 다시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죠. 그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식이라는 게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정세훈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군가는 2년 만에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요. 그 차이는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의 암 전문 병원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대, 규슈대 연구진이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암 환자 회복 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치료보다 먼저 특정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 하나로 10년 생존율이 95%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음식이 뭘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건강식이라 생각했던 반찬, 심지어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들까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암병원에서 실제로 금지된 그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걸 챙겨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끊은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5번째 음식,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 있죠. 아침에 간단히 데워 먹기 좋고 아이들 반찬이나 도시락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이 암병원에서는 완전 금지예요. 왜일까요?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색을 예쁘게 만들고 맛을 진하게 하려고 특수한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 첨가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이게 위랑간 대장 점막을 자극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년 전부터 암 환자 식단에서 완전 제외됐어요.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은 담배만큼 위험하다고 분류됐죠. 아니, 그럼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예요. 진짜 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근데 가공육은 그 고기에 색소, 향, 방부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고기 모양을 한 화학 제품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어요. 선생님, 전 고기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아침에 햄 조금, 소시지 하나요?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하나, 1년이면 300개, 10년이면 3000개가 넘습니다. 몸은 기억하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70살 남성분이 계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산책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시지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꼭 드셨다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그거 한 개가 그렇게 나빴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면 괜찮죠. 근데 20년 동안이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공육의 무서움이에요. 하루 한 입은 별거 아닌데 그게 수천 번 쌓이면 몸이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검진표에 이상 소견이 찍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햄은 고기가 아니다를 기억하세요. 진짜 고기를 드세요. 정육점에서 산 생고기를 집에서 삶거나 구워 드세요. 두 번째는 조리 방법이에요.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첨가물과 플라스틱이 섞여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꼭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세라믹이나 유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식단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간편하게 먹으려면 두부나 콩단백도 좋아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또는 달걀이나 등푸른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잠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라벨을 꼭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질산, 질산, 인산, 카라기난, 보존료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건 무조건 가공육입니다.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햄 하나만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 몸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햄 하나 줄이는 게 약 하나 덜 먹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음식은요, 바로 정제당과 가공 탄수화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달한 것과 하얀 것들, 흰쌀밥, 빵, 면, 과자, 주스, 딱 이 다섯 가지 생각나시죠? 암세포는 이런 음식을 보면 박수치며 달려듭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 당이 바로 암세포의 연료예요. 우리가 달콤한 걸 먹는 순간 정상세포보다 먼저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쭈어 볼게요.